가보니까는 자 문제가 함수 fx가 두 가지 형태로 그려져 있죠. 한쪽은 2x로 그려져 있을 거고 나머지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3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얘가 x는 1보다 클 때, x는 1보다 작을 때를 바뀌었구나. 위에 쪽이 1보다 작을 때고요. 아래쪽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따라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f를 구성해 놨어. 그리고 이 녀석의 역함수가 g야. 이 녀석의 역함수를 g라고 부르겠다. 두 함수 f와 g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십시오 라고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f는 완벽하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완벽하게 표현되어 있는 f를 그릴 수도 있겠지. 그래요? 그럼 그려볼게. 자, 먼저 편하게 x축, y축 잡았을 때 이 둘의 기준점은 1이 되겠죠. 그래서 1보다 작을 땐 2x를 따라간대. 1보다 작을 땐 이렇게 2x를 따라갈 거야. 그럼 여기가 당연히 2가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1보다 클 땐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3을 따라간대. 그럼 여기가 1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를 채워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 기울기가 얼마야? 2분의 1이니까 얘가 약간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갈 겁니다. 괜찮아? 네. 그럼 역함수는 f의 역함수는 그래프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돼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성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즉, 이 g라고 하는 f의 역함수는 그래프적으로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그려져 있을 거야.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노란색 요 1,2가 어디에 찍혀 있어야 돼? 2,1에 찍혀 있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아요. 그럼 마지막 질문.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한쪽만 그려서 2배요 라고 말해도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요 점은 0,0인 게 확실해. 근데 어차피 이거를 2배 개념으로 생각할 거면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역함수를 굳이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구해서 2배 하면 되니까. 그것까지 받아들일 수 있겠어? 그러면 우리는 요 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자, 요 점이라는 건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3과 y는 x랑의 교점이겠지. 그래서 2분의 3이 2분의 1 x가 돼요. x가 얼마가 되는 거야? 3이야. 그래서 요 점은 3,3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네, 좋아요. 당연히 이렇게가 수직이죠. 요 점은 1,2가 되겠죠. 자, 우리 0,0과 3,3 지나는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서 요 점을 편의상 a라고 부르고 편의상 b라고 부르고 편의상 c라고 부른다면 저 녀석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선분 AB의 길이 곱하기 높이 개념이겠죠. 자, 선분 AB의 길이는 0,0, 3,3, 3루트 2, 2대 3대 3대 3루트 3인 3루트 2니까 1대 1대 루트 2 개념이니까. 그래서 요 길이는 3루트 2라고 바로 쓸 수 있죠. 그러면 마지막 포인트. 요거 어떻게 구해요? 요거는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x-y 플러스 0은 0이라고 하는 직선과 점 1,2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루트 1제곱 더하기 1제곱은 절대값 1 빼기 2. 그래서 루트 2분의 1이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답을 쓰면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루트 2 곱하기
곱하기 루트 2분의 1이라고 쓰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져서 3이라고 최종 결론을 적용시킬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자, 우리가 지금 함수 쪽 배우고 있기 때문에 1단원에서 배웠던 직선, 원에 대한 정보들을 다 투영시켜서 풀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 그래서 높이 개념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구해도 풀 수 있어야 되겠다. 오케이. 그리고 2배가 되는 건 다 확인했죠?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곱하기 2 한 것도 받아들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야. 진도,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함수의 그래프. 자,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함수의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총 절대값 기호가 포함되어 있는 함수의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됩니다. 이 4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은 모든 문제들이 다 웬만큼은 다 해석이 돼요. 이게 오리지널하게 해석하는 거랑 패턴화 시켜가지고 해석하는 거랑 둘 다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네. 자, 먼저 함수 하나가 있어요. y가 절대값 x-2 플러스 3 요런 함수가 있어요. 그럼 절대값이 몇 개 있어요? 식에서 하나 있습니다. 그럼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포인트가 몇 개 생겨? 하나 생기겠죠. 그래서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럼 쟤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기준으로 잡아서 x가 기준보다 작은 세개와 기준보다 크거나 같은 세개로 나눠서 해석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x가 2보다 작은 세상에서 절대값 x 빼기 2는 어떻게 빠져나와요? 마이너스를 달고 빠져나옵니다. 왜? x 빼기 2가 음수라고 생각될 거니까. 이거 괜찮아? 그러면 관계식이 y는 마이너스 x 빼기 2 플러스 3으로 읽혀요.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고 해석됩니다. 기준점 앞에 있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세상에선 x 빼기 2가 양수로 해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y는 x 빼기 2 플러스 3 해서 x 플러스 1로 해석이 돼요. 됐어? 자, 그러면 이렇게 잡았을 때 이 x축이야. x축으로 잡았을 때 여기가 y축이고 여기가 2라고 되어 있어. 그럼 2보다 작은 쪽에선 얘를 따라가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5를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이 조금 이렇게 그려질 거야. 잘못 그렸죠? 요렇게 좀 잘못 그렸죠? 왜 이래? 여기쯤 그리겠죠? 좀 너무 좀 크게 그리자. 이렇게 이었을 때 2보다 작은 세상에서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니까 한 여기쯤 그려지겠죠. 맞습니까? 왜 이래나? 이상해. 자, 그리고 그 반쪽은 x 플러스 1이 그려지겠죠. x 플러스 1이어서 요렇게 그려진다. 괜찮죠? 요거가 이제 오리지널하게 그린 거야. 그럼 이거를 패턴화 시켜서 그렸다 하면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y는 절대값 x라는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2, y축의 방향으로 3 평행이동 시켰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럼 요 정도가 카테고리 안에 있어야 돼. 내 머릿속에. 가장 기본 꼴이니까. 그래서 x축, y축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옮겨지겠구나 라고 생각하게끔. 괜찮습니까? 요거는 1차일 때. 1차는 이제 꺾으면 되니까. 괜찮아. 네, 그러면은 우리가 2차로 가볼게요. y는 f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리고 요 점이 마이너스 1 이렇게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랬을 때 그럼 이거는 내가 얘를 첫 번째로 y는 fx의 식 전체의 절대값을 씌웠어. 식 전체. 그러면 이게 기본이죠. 내가 x에다가 한 4를 집어넣었다고 치자. 4를 집어넣으면 오리지널 함수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그렇기 때문에 y는 절대값 f4도 양수니까 그냥 f4를 따라가요. 그렇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요렇게까지 3까지는 양수기 때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쵸? 요거 돼? 근데 문제는 요거야. 내가 마이너스 1부터 3 사이에 있는 x를 넣을게. 마이너스 1부터 3 사이에 있는 x를 넣을 거야. 그럼 fx가 음수라는 거 눈으로 보입니까? 음수야. 근데 걔를 절대값 안에 집어넣었어. 그럼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이라고 한 녀석이 얼마로 뱉어내는 거야? 1로 뱉어내게끔 해석이 되겠죠. 즉 그 크기는 똑같은데 부호만 양수로 넣은 거죠. 그럼 아래로 이렇게 볼록해야 되는 녀석이 뒤집어져서 위로 이렇게 볼록하게 그려집니다. 그 기울기는 똑같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x가 1보다 작은 쪽을 집어넣으면 어차피 양수가 나올 거니까 그 모양 그대로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포인트. 즉, 그럼 이걸 어떻게 기억하냐? 어떤 관계식이 있어요. 근데 그 관계식을 통째로 절대값을 씌웠어. 통째 절대값을 씌우면 x축 밑에 있는 부분을 끄집어 올리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양수인 쪽은 절대값을 씌워도 양수가 그대로 나오죠. 문제는 이게 음수인 쪽이지. 이 음수인 쪽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얘가 이렇게 끄집어 올라온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여기 하나. 자, 이번엔 x에다가 x라는 문자에만을 절대값을 씌웠어. 오케이? 자, 여기서 보면 내가 f에 2를 집어넣었어. 그럼 얘는 뭐랑 똑같은 거야? 그냥 f에 2랑 똑같은 거야. 그렇지? 그래서 2를 집어넣으면 그냥 2가 나와. 그 값이. 3을 집어넣으면 3의 값이 나오고 4를 집어넣으면 4의 값이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따라갑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이 따라가요. 근데 내가 절대값 마이너스 2를 넣었어. 나는 x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2를 넣었죠. 근데 얘가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야? f에 절대값 마이너스 2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f에 2랑 동일하게 읽으세요가 됐죠. 그러면 f에 마이너스 2 값을 집어넣는 거야? 아니면 f에 2 값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2 값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쪽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생략이 돼버리면서
요 부분, 양수 쪽에 있는 부분이 그대로 찍히겠죠. 그림이 요런 느낌으로 그려집니다. 요거 이해돼? 그러니까 F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4라고 해보자. 오케이? 근데 지금 요 그래프에서 F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4를 뱉어내는 게 아니라 F2를 뱉어내라고 디자인되어 있는 거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F2에 찍혀 있는 값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도 나와야 된다고. 괜찮습니까? 그래요? 그럼 이거를 이제 매번 이렇게 고민하면 힘들잖아. 그래서 절대값이 x라는 기호 문자에만 씌워져 있으면 x가 양수인 쪽만 그려. x가 양수인 쪽만 그려. 그래서 y축을 이렇게 대칭시킵니다. 라고 규격화시키면 돼요. 오케이? 한 번 더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럼 이번엔 y는 fx인데 절대값이 y에만 씌워져 있어. 그러면 x에 이쪽을 봐봐. 이쪽 만약에 내가 x에 마이너스 2를 넣었어. 2 그래서 한 마이너스 2를 뱉어냈다고 치자. 그러면 f에 마이너스 2를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야. 왜? 여기다가 볼게. 절대값 y에 f에 나 왜 이러냐? 2를 집어넣어야지. 이렇게 2를 집어넣었다고 치자. 이제 마이너스 2라는 결과를 낼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어차피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해당되는 거는 마이너스 2가 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함수값이 음수가 나오는 부분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걸로 바뀌어. 그래서 그래프가 요렇게만 살아남는 거야. 요 안쪽은 성립 자체를 할 수 없어요. 정역 자체가 죽어버려.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3이니까 한번 4를 넣어볼까? 생각해 볼게. 그러면 절대값 y는 f에 4를 집어넣었어. 4를 집어넣으면 그 값이 2라고 부를게. 그 값이 2야. 우리 해석하는 건 절대값 y가 2래. 내가 x에다가 4를 집어넣었어. 근데 절대값 y가 2야. 그럼 y는 얼마게? 계산만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4를 집어넣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찍혀 있어야 된다고. 그럼 이거를 이제 매번 이렇게 고민하면 힘드니까 절대값이 y에만 씌워져 있으면 y가 양수인 부분만 그려서 x축으로 대칭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마지막으로 요거는 그냥 관성으로 빠져나갈게. 우리가 y는 x에만 절대값을 씌웠어. 그럼 x가 양수인 쪽만 그려서 y축 대칭. 절대값이 y에만 씌워져 있어. 그러면은 y가 양수인 부분만 그려서 x축 대칭. 그러면 둘 다 씌워져 있으면 x도 양수, y도 양수인 부분, 즉 1사분면만 그려서 x축 대칭 후 y축 대칭을 진행한다 라고 기억해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내가 총 4가지 카테고리 그냥 쭉 말해본 거고 책에 따라서 한 번 더 가볼게. 알겠지? 우리가
이 네 가지 카테고리를 머릿속에 집어넣긴 해야 돼요. 식 전체의 절대값을 씌웠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려? x축 밑에 있는 부분을 끄집어 올리겠다. 절대값이 x에만 씌워져 있으면 어떻게 그려? x가 양수인 부분만 그려서 y축 대칭. 그럼 절대값이 y에만 씌워져 있으면 y가 양수인 부분만 그려서 x축 대칭. 그리고 절대값이 x, y 둘 다 씌워져 있으면 일사분면만 그려서 대칭시킨 후에 그 대칭된 녀석을 한 번 더 대칭하겠다. 마진 제일 중요한 거,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식 전체를 절대값 씌웠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x축 밑에 있는 부분을 끄집어 올리겠다.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절대값이 붙어 있는 함수 개형만 알고 있으면 웬만한 건 다 그려집니다. 네, 이제 책에서 어떻게 알려주고 있는지 한번 풀어보자. 자, 페이지 406쪽 가볼게요. 406쪽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함수의 그래프. 첫 번째, 오리지널하게 알려주는 거야. 이 박스는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기준점을 찾는다. 그리고 그 기준점을 놓고 걔보다 작은 세 개와 그 전보다 크거나 같은 세 개로 구별해 놓는다. 그래서 거기에서만 절대값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해석해. 그 식이 두 개가 나오겠죠. 그 두 개가 나온 식을 각각 그려내기만 하면 절대값이 붙어있는 함수의 개형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제에 있는 거 한번 그려볼게. 함수 f가 x제곱 빼기 절대값 x야. 여기 볼게요. 그러면 얘는 절대값이 몇 개가 보여? 하나가 보입니다. 그럼 기준점이 몇 개가 생기는 거야? 하나가 생기는 거야.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기준점은 얼마가 되는 거야? 0.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x는 0이라는 기준선을 잡아. 그럼 0보다 작은 세 개와 0보다 크거나 같은 세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할 겁니다. 0보다 작은 세 개에서는 함수 f가 x제곱 빼기 x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로 읽어져요. 그리고 0보다 큰 세 개에선 fx는 x제곱 빼기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로 해석이 됩니다. 됐어? 관계식 만들어냈지? 이제 저 관계식만 따라서 그리기만 하면 돼. 영역 안에서만. 그러면 여기가 x가 0이니까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여기가 원점이라고 놨을 때 0보다 작은 세 개에서는 x 플러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과 0을 지나는 그래프만 그리면 돼. 이렇게까지만. 더 빠져나갈 수 없어요. 0까지만 그릴 거야. 그리고 0보다 큰 세 개에선 요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알겠어? 요게 오리지널하게 그린 거야. 우린 이렇게 그리는 연습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거를 패턴화 시킨다 그랬잖아. 패턴화 시키기 위해서는 절대값 x의 제곱과 그냥 x제곱이 같다라는 배경 지식은 알고 있어야 돼. 요거 같은 거 느껴집니까? x에다가 그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절대값 x의 제곱과 x제곱이 늘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예제로 들어있는 요 관계식이 fx는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라고 써져 있는 거야. 그러면 오리지널한 기본 fx는 x제곱 마이너스 x를 한번 그립니다. 이렇게 그려. 근데 지금 내가 절대값을 어디에 씌웠어? x에만 씌웠지. 그럼 x가 양수인 부분만 그려서 x가
양수인 부분만 그려서 y축 대칭. 그래서 이렇게 대칭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오리지널하게 스탠다드하게 푼 그림과 우리가 어떤 그 패턴화 시켜놔서 그린 그림이 어때야 돼요? 똑같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함수 그래프가 기본 꼴만 잘 그려놔. 기본 꼴 잘 그려놓고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그때그때 하면 되니까. 오케이?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 교재에서 407번이 알려준 거. 첫 번째로 알려준 거. 407번. 페이지 407번.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식 전체에 절대값을 붙이겠습니다. 이 얘기는 함수값이 양수가 나오면 그대로 양수를 쓰세요. 함수값이 양수가 나오면 그냥 양수를 쓰세요. 근데 함수값이 음수가 나오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즉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 밑에 있는 마이너스 3을 위에 있는 3으로 바꿔서 읽으세요. 이 소리야. 그럼 어떤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이게 fx야. 그럼 y는 절대값 fx를 그리세요 라고 하면 양수가 되는 부분은 그대로 그려. 근데 음수가 되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줘야 돼? 끄집어 올려서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 끄집어 올린다는 게 식적으로는 마이너스를 붙인 거죠.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양수인 부분에서는 그냥 fx를 쓰면 돼. 근데 음수인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fx라고 해석하면 되겠다. 그 소리야. 그게 식 전체의 절대값을 씌우면 밑에 있는 부분을 끄집어 올리겠다라고 해석하는 파트입니다. 그게 마이너스를 붙인 거니까. 괜찮아? 그러면 407쪽에 있는 것도 해석이 될 줄 알아야 돼. 407쪽. 407쪽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게. y는 x 빼기 3이야. 얘를 그려볼게. x축, y축. 자, 이렇게 잘 그렸어. 오케이? 이런 그래프야. 근데 y는 절대값 x 빼기 3을 그리래. 그럼 식 전체의 절대값을 씌웠죠. 그럼 x축 밑에 있는 부분 어떻게 해줘야 돼? 끄집어 올려야 되겠지. 그래서 x축 밑에 있는 부분을 끄집어 올려야 된다고요. 해석할 수 있겠어? 괜찮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한대. 괜찮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 얘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지. 얘를 이렇게 세 칸 평행이동 시켰다라고 읽어도 상관은 없으니까. 괜찮습니까? 네. 그렇게 읽어 나가겠다 얘기입니다. 407쪽에 녹색 가로 2번 보여요? 407 녹색 가로 2번. 거기서 이제 두 번째 x에만 절대값을 붙여져 있는 이 우리가 아까 쭉 설명했던 네 가지 카테고리를 이제 일일이 설명해 주는 거죠. 이런 그래프에서 x라는 문자에만 절대값을 씌웠대. 그럼 이게 어떻게 그려지냐라는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란 얘기겠죠. 1차로 설명할게. 쉽게. 먼저 y는 x-3으로 설명할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마이너스 3. 근데 여기 나는 y는 절대값 x 빼기 3. 저걸 이제 비교하듯이 설명을 할 거야. 그럼 이 들어가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x랑 절대값 x랑 차이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수 쪽에서는 그냥 따라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음수 쪽이야. 만약에 x가 음수면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로 해석이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함수식이 y는 마이너스 x 빼기 3으로 읽어집니다. 즉 x를 마이너스를 붙여서 읽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이렇게 그려져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 그러면 이거를 이제 입에 붙이기 위해서 패턴화 시키면 오리지널 함수에서 x에만 절대값이 붙었다. 그러면 x가 양수인 부분만 그려. 그래서 y축 대칭을 시키겠다. 라고 받아들이면 돼. 받아들였어? 네. 두 개만 더 할게. 힘들어도 좀만 참어. 이제 48쪽. 아니 408쪽. 이쪽은 조용하잖아. 네. 어디까지 했죠? 자, 3번. 네. 이걸로 계속 설명해 봅시다. x에 4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얘는 1이야. 결과적으로 해석을 할 때 절대값 y가 1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래? 그러면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야. 이건 가능한 일이야. 식적으로 오류가 없으니까. x에다가 1을 넣어볼게. 그럼 절대값 y는 f에 1을 집어넣은 거죠. 얘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절대값 y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y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됩니까? 괜찮아요? 네. 절대값 y는 마이너스 1. 이런 건 없다고. 길이가 음수가 되는 건 없으니까.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노란색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3보다 큰 쪽은 양수값이잖아. 그러니까 그 양수값이 나와. 그쵸? 근데 볼 때 아까 4 x에 4 집어넣으면 1과 마이너스 1을 같이 뱉어낸다고. 그럼 요걸 집어넣으면 요 값과 요 값이 같이 나오겠죠. 당연히 2랑 마이너스 2가 같이 나오는 형태겠죠. 그래서 여기가 요렇게 그려져. 그리고 이쪽은 존재할 수 없는 라인이야. 절대값이 음수가 되는 거 말이 안 되니까. 이해됐어? 그렇기 때문에 y에다가만 절대값을 씌우면 y가 양수인 부분만 그려서 x축 대칭을 하겠다로 패턴화 시키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409쪽. 거기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절대값 y는 f의 절대값 x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y는 fx를
요거는 좀 지루해하니까 그냥 관성으로 빠져나갈게. 우리가 x에다가 절대값을 붙이면 x가 양수인 쪽만 그려서 y축 대칭. 절대값을 y에만 씌우면 y가 양수인 부분만 그려서 x축 대칭. 그럼 이제 x, y다 둘 다 씌웠잖아. 그럼 둘 다 양수인 쪽은 어디야? 1사분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사분면에 있는 그래프만 그려. 그래서 그거를 x축으로 대칭시키고 그 대칭시킨 녀석을 통째로 y축으로 대칭시키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림만 그리고 빠질게. y는 x-3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근데 1사분면은 이쪽이겠죠. 그래요? 이쪽만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일단 대칭시켜. 그리고 얘를 또 대칭시켜.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다. 괜찮아? 받아들일 수 있겠죠? 괜찮지?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절대값이 붙어있는 함수의 개형 그래프 총 몇 가지 개형? 4가지 개형에 대한 패턴을 다 익힌 거야. 다시 한번 점검할게. 반복적으로만 보일게. 머릿속으로 따라와봐. 내가 쭉 그릴게. 알았지? 먼저 y는 fx라는 그래프가 마이너스 1, 여기가 3 이렇게 그려졌어. 그랬을 때 첫 번째 y는 절대값 fx야. 그럼 식 그릴 때 x축 밑에 있는 부분만 끄집어 올린다. 괜찮죠? 네. 두 번째 y는 f의 절대값 x야. 그럼 이 녀석은 x가 양수인 부분만 그리는 거야. 그래서 y축 대칭. 여기가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약간 U자 모양이 되게 W자 모양이 되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절대값 y가 fx. 이 녀석은 y가 양수인 부분만 그려. y가 양수인 부분만 그려서 x축 대칭으로 그리겠다. 마지막 네 번째 절대값 y가 f의 절대값 x. 얘는 1사분면에 있는 느낌만 그려. 그래서 얘를 대칭시키고 대칭시켰다.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마이너스 1이야. 얘는 어디야? 마3인 거야. 여기서 이렇게 넘어온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 4가지 개형만 우리가 확실하게 그릴 수 있으면 그 어떤 개형이 등장하더라도 겁먹진 않습니다. 왜? 이렇게 스탠다드하게 풀 수 있는 4가지 카테고리를 벗어나면 그땐 어떻게 풀어야 돼? 오리지널하게 풀어야 돼. 우리가 어떻게 푸는 거 오리지널하게 푸는 거야?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포인트를 잡아. 그래서 그 포인트를 세우고 양수냐 음수냐를 따지는 거죠. 양수냐 음수냐. 식을 다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그 영역에서 그 식만 보고 그리면 돼. 알겠죠? 페이지 412쪽 가보겠습니다. 페이지 412쪽. 자, 요거 한번 좀 머릿속에 넣고 있어요. 1분만. 칠판 한 번만 정리하고 시작할게. 여기서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거 조금 읽어보면서 4가지 유형을 마지막으로 머릿속에 한번 집어넣겠습니다. 칠판 한번 정리하고 시작할게. 머릿속에 정리됐습니까? 4가지 카테고리? 됐어? 됐어? 어렵진 않죠. 이렇게 4개만 받아들이면 되니까. 그 해석하는 게 허무맹랑한 게 아니라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으니까 잘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4가지만 받아들이면 돼요. 총 몇 문제 나오냐? 하나, 두 문제면 끝이네? 아이, 2문제면 지난 시간에 해야 할 거군요. 아니야, 설명만 지금 1시간째 했어.
설명만 한 시간 했어. 네, 반복해서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시간이 늘어진 것 같긴 해요. 자, 두 문제 예쁘게 풀어보자. 자, 다음 시간에 뭐 할 것 같아, 그럼? 다 안 해? 사실 오늘인 줄 알았어. 나 다 한 줄 알았어. 요 유형 하나 남겨놓은 줄 몰랐어. 자, 21에 1번 가볼게. 함수 fx가 이 절대값 x 플러스 x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규격화 시킬 수는 없죠. 왜? 순수한 x와 절대값 x가 섞여 나왔어.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오리지널하게 풀어야 돼. 알겠죠? 자, 지금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x값이 얼마예요? 0입니다. 그러면 얘가 기준선이 된 거야. 그럼 0보다 작은 세계와 0보다 크거나 같은 세계로 나눠서 생각하겠다. 즉 x가 0보다 작은 세계와 0보다 크거나 같은 세계. 그럼 이때 함수는 2 마이너스 x 플러스 x. 그래서 마이너스 x. 이때 fx는 2x 플러스 x. 그래서 3x.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x축, y축 잡았을 때 마이너스 x 플러스 3x로 그려지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리는데 어렵지 않죠?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x 플러스 2를 그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오리지널하게 그려보려고 했더니 우린 배경 지식으로 얘가 같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확인돼? 그렇기 때문에 함수가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x 플러스 1 x라는 문자에다가만 절대값을 씌웠죠. 이건 y는 f 절대값 x다 라고 해석해도 될 거야. 괜찮지? 그러면 그냥 y는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을 그립니다. 이 정도는 다 알죠? 근데 x에다가만 절대값 씌웠으니까 x가 양수인 부분만 그려. 그래서 무슨 축대칭? y축 대칭.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자, 이제 3번 가볼게. 3번. fx가 x분의 절대값 x. 이건 스탠다드하게 풀 수밖에 없습니다. 왜? 유형적으로 못 밀어넣어. 절대값 x랑 순수한 x가 섞여 있죠. 이럴 땐 안 돼. 그래서 이거는 조건대로 풀어야 돼. 그래서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든 x값은 얼마예요? 0입니다. 그래서 x는 0이 기준선이야. 즉 x가 0보다 작은 세계, 0보다 크거나 같은 세계로 쪼갭니다. 그럼 이때 함수는 x분의 마이너스 x. 이때 함수는 x분의 x야. 얘는 얼마? 마이너스 1. 얘는 얼마? 1. 이걸 그리면 돼. 그래서 x축, y축 잡았죠? 0보다 밑에 있을 땐, 작을 땐 마이너스 1.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돼. 이 구멍을 딱 표시해 줘야 돼. 왜? 0보다 작은 세계니까. 작거나 같은 세계가 아니고. 그리고 위에서 색칠. 요렇게 들어가야 돼. x가 0, 그럼 여기도 구멍. 그런 게 써 있어? 그렇지. 조건상. 네, 그렇게 될 수 있겠다. x는 0이 아니면 이쪽 둘 다 구멍으로 표시해서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빼줘야지, 처음부터.
괜찮아요? 네, 이렇게 디자인해서 함수를 그리면 되겠다. 괜찮아? 할만해? 할 수 있겠어? 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가감하게 21-1번과 21-2번 두 개를 다 21-1번에 세 개 다 21-4번 이렇게 두 개 체크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누가 관계식만 읽어줘. y는 요거야? 그러면 절대값 r을 0으로 만드는 x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럼 요 녀석을 기준점으로 잡습니다. 요 녀석을.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잡고 x가 마이너스 2분의 1로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쪼개놔. 그러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을 그릴 거야. 이쪽은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을 그리면 돼. 괜찮죠? 요 그림을 그리면 돼. 근데 우리가 그리잖아. 그릴 거니까 표준형으로 그리는 게 조금 편합니다. 표준형으로 그리는 게. 그래서 x-1의 제곱 빼기 2. 이쪽은 x 플러스 1의 제곱. 괜찮아? 그러면 공간이 협소하니까 내가 여기다 그릴게. x축, y축이에요. 근데 기준선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렇고 마이너스 x 빼기 1의 전체 제곱 빼기 2는 꼭지점이 몇 컴마 몇? 꼭지점이 1, 마이너스 2. 꼭지점이 1, 마이너스 2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거야. 오케이. 근데 나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쪽만 그리면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저 식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어봐. 그러면 4분의 9, 4분의 8, 4분의 1. 그래서 그림이 요렇게만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요런 느낌으로 그려진 그래프에서. 요렇게 그려진 그래프에서 요거만 이렇게 살아남은 거야. 이쪽은 안 그릴 거니까. 알아들었어? 그렇죠. 자, 그리고 이번엔 이쪽 그리겠죠. 이쪽은 꼭지점이 몇 컴마 몇? 마이너스 1, 0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0이니까 한 여기서 꼭지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느낌이야. 이해됐습니까?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 오른쪽만 그릴 거라고. 여기가 4분의 1이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확인됩니까? 그래서 느낌은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쪽만 살아남은 거고, 이렇게만 살아남은 거라고.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저렇게만 살아남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재밌죠? 어제와 다르게 능력치가 올라갔잖아. 어젠 저 그림을 못 그렸잖아. 근데 이젠 그리잖아. 아니, 어제도 그렸어? 아니, 그러면 내 뭐 할 말이 없고. 하나 늘었어요. 잘 기억해 둬야 돼. 알았지? 그리고 공통수학 1과 공통수학 2가 직접적으로 수능 문제에 나오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대수, 미적원, 화통이 수능 시험 문제니까. 근데 그것들을 배우는 모든 과정에 연산이라는 게 필요하잖아. 식을 전개해 나가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 그건
공통수학 1과 2에서 배운 내용들이 다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미적 풀 때도 절대값이 붙어있는 미분을 할 수도 있어. 그럼 이런 생각들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통수학 1, 2에서 그 하나하나를 다 개념적으로 알려준 거야. 그러면은 대수든 미적이든 화통이든 이거를 이제 묶어서 문제 푸는 스킬을 배우는 거고. 그러니까 1, 2가 제일 기본이 돼요. 이것들을 다 탈탈 털어서 내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그 이후의 과정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가 안 되는데 대수랑 미적이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알겠죠? 해석 자체가 안 되는데, 아니면 해석은 했는데 풀어나가는 힘이 없는데 정답을 맞출 수가 없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딱 1년 동안 해가지고 1, 2를 한 2번씩은 더 하고 싶어요. 내년 이맘때쯤 여러분들이 선생님 다 알아요 할 정도로. 여러분